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일용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주요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키워드. 이동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혁신입니다. 혁신. 네, 새누리당 그 혁신위원장 김문수의 혁신안이 네.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네. 김문수표 혁신안에 찬성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는데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국민들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혁신안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이 직접 보고를 했는데 보고 후에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말이 많았어요. 네,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네. 혁신안 그 의원총회 보고가 되고 여기서 추인을 받으면 이제 최고위원회에 올라간 뒤에 야당과 합의를 거쳐서 입법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위의 혁신안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가 몇 가지 사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지도부가 원안을 그대로 강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안이 내놓은 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 내년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동결. 이건 뭐 이미 국회 운영에서 통과됐는데. 네, 또 불체포 특권 포기, 네. 체포동의안 관련 국회법 개정,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혁신, 일 하지 않으면 임금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문노동 부임금. 네. 국회의원 겸직은 명예직만 허용,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에서 일임, 이런 것들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것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밥그릇 뺏기기 싫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혁신,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든 것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그 의원들이 반발한 이유를 분석하면 결국은 공천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천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와 의원들이 가장 세게 부딪힐 부분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있을 공천 개혁이죠. 예. 공천에 관한 것이 혁신위의 가장 큰 화두인데 혁신위의 첫 번째 안건부터 무조건 추인을 해주면 나중 공천 문제가 불거질 때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혁신위의 힘을 뺄 필요가 있다,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김문수 혁신위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했던 의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은요, 이 안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다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네. 이보다 더 중요한 보수 혁신의 과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작은 문제부터 들고 나오느냐,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대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 문무합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의 무죄하고 김문수 전 지사의 문자를 합쳐가지고 문무합작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문무합작이 잘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암부터 이제 암초를 만났으니까. 예. 글쎄 뭐 그
지금 그 김문수 전 지사가 혁신위를 사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김문수 혁신위원장의 목표는 결국은 대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려면 그 새누리당에서 먼저 예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과 그 대립 관계 유지해가지고 좋을 것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동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김문수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망하고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혁신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혁신안을 또 내놓겠다고 합니다. 기다려봐야죠. 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독도입니다. 독도.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독도 입도 지원센터가 백지화되었고 네. 이 문제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저번 주에 저희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 입도 지원센터는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무총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장관은 하겠다고 하고 같은 나라 같은 정부의 총리고 장관인데 입장이 이렇게 다르니까 국민들이 지금 심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지화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 자기들 외교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난리를 그렇지. 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 짐작도 가는데 이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랍니까 실제로?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 스가 요시히데 일본 감방장관이 예. 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외교의 성과다. 네. 그 한국이 취소한 거는 이렇게 아. 자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홍원 국무총리는 외교적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죠. 또 이런 것하고 또 국민 여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에게 그 독도는 단순한 그 그냥 뭐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민족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면서 입도 지원 센터를 취소한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표시를 했죠. 네. 그러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도지원센터가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뭐 두 차례에 걸쳐서 그냥 안 한다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건데 네. 이게 일본 눈치 보는 거냐 뭐냐. 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 실패냐 아니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애초에 이게 계획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찬반이 많았죠. 그런데 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이번 정부에서 취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만에 입장을 또 바꿨으니까 네. 과연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네.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분쟁 지역화하고 시끄럽고 하면 말이죠. 덧보는 건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실효로 우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괜히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있죠. 예, 그런데 이 일본에서는 말이죠. 이걸 자꾸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수 이승철 씨까지 저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세상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가지 않았습니까? 예. 비행기까지 가서 4시간씩이나 붙들어 뒀다가 말이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승철 씨가 그 지난 8월 예. 탈북 합창단과 더불어서 독도를 방문해 통일 노래를 불렀죠. 그날이라는 곡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번에 일본에 방문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입국을 불허받은 겁니다. 억류 때 이승철 씨가 부당한 처사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일본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이승철 씨에게 와가지고 독도 관련 언급은 하지 않고 20여 년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을 따로 거론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입국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이승철 씨는 대마초 사건 이후에 일본에 15차례나 입국하면서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재를 받았으니까 이상한 거고 일본에 이런 논리라면 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에 다 대마초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일본에? 네. 그러니까 일본 당국의 변명이 아주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제 항의를 하긴 했는데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 가구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7가구가 예. 빚 갚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정부가 오늘 2014년 가계 금융 및 복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부채가 있는 10가구 중 7가구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는데요. 이건 2002년 조사 때보다 조금 늘어난 겁니다. 네.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도 10가구 중 2가구 이상이 됐고요. 네. 상환이 아예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응답한 가구도 100가구 중 7가구나 됐습니다. 예. 가구들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는 얘긴데요. 예. 아무래도 갚아야 할 빚과 이자, 세금, 주거비용 등은 늘었는데 소득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빚을 갚는 게 부담되다 보니까 소비도 줄었는데요. 네, 소비도 줄겠죠. 예. 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4,676만 원으로 2002년보다 4% 정도 늘었지만 소비 지출은 2,300만 원으로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대신 사회보험료나 세금이 각각 5%, 7%씩 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네, 이거 가계부채 이야기인데, 자, 빚을 진 가계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는 거죠. 예, 그 빚을 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은 823만 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예. 처분 가능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 19%에서 21%로 늘었고요. 예. 특히 그 소득 수준 하위 20%, 그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약 6천만 원이고요. 이 가운데 금융부채가 4천만 원, 임대보증금이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특히 그 30대 미만 가구주의 부채가 1,588만 원으로 1년간 11%, 30대는 5,235만 원으로 7%나 급증했는데요. 60세 이상 가구 대출 역시 4% 증가했습니다. 이는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육아 등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청장년층 네. 그리고 은퇴 이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노년층이 갈수록 빚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의 편중 문제도 심각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 증가한 3억 3,364만 원이었는데요. 예. 이 순자산 상위 20%의 가구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반면 하위 20%의 점유율은 1.7%에 불과했고요. 또 66세 이상 가구주인 은퇴 연령층의 빈곤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 가구는 6가구 중 한 가구였는데요. 예. 네, 은퇴 연령층은 2가구 중 1가구가량이 빈곤에 시달린 겁니다. 더구나 그 은퇴 연령층 가구에 취업자가 없는 경우의 빈곤 비율은 76%까지 치솟았고요. 네. 이거는 가구주들이 은퇴 연령을 66세로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제 은퇴 연령이 61세로 격차가 큰 것도 그 노후 생활 취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1인 가구의 빈곤 비율도 53%로 전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삼성 SDS 주식이 상장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네. 그 공모 청약 때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실제 네.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삼성 SDS 주식이 처음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거래가 됐는데요. 네. 네, 원래 공모가, 즉 주식 발행 기업과 주간 증권사가 협의를 통해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긴 주식 가격은 19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장이 열리니까 2배나 오른 그 38만 원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예, 실제 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굉장히 높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 초반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기존에 삼성 SDS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판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렴하게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얼른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떨어져서 38만 원에 시작했다가 52,500원이 떨어진 32만 7,500원의 장이 마감됐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가 동향을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와 함께한 경제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홍선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의 아베 총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조기에 열어서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대한 실현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아사히 신문도 일본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삼국 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삼국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한일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변수는 일본 내부 사정입니다. 네. 아베 총리는 오는 19일쯤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14일 또는 21일에 총선을 치른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현역 중의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의 외무상도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인데다가 이 선거가 끝나면 개각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서 연내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성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세계적인 시장 조사 업체에서 발표한 이 국가 이미지 순위라는 게 있네요. 네. 어느 나라가 가장 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나요? 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국가 이미지가 좋은 나라는 독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 세계적인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fK가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국가 브랜드 지수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독일이 지난 2009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지켜온 미국을 제치고 올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독일과 미국에 이어서 영국이 3위를 차지했고 네.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입니까? 네. 이 우리나라는 상품 신뢰도를 반영하는 수출 범주에서는 13위에 올랐지만 네. 전체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27위에 머물렀습니다. 27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보 신뢰도와 문화력 그리고 관광 선호도와 국민 친근감과 같은 20여 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다국적 패널 2만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이 올해 열린 브라질 월드컵 우승에 힘입어서 스포츠 성취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1위에 오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주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 노숙자들을 위한 샤워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 빈자의 친구로 불리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샤워장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노숙자들이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50세 생일을 맞은 노숙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 노숙자가 거절한 겁니다. 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노숙자 스스로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교황을 아련할 수 없다며 거절한 건데요. 예. 이 바티칸의 사회복지 책임자인 콘라드 크라이프스키 주교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 노숙자들을 위한 샤워장 건설이란 주문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이 교황과의 저녁 식사를 거절한 노숙자는 바티칸 사회복지 책임 주교와 로마 시내 중국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노숙자가 로마 시내에서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씻을 장소를 찾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바티칸은 이에 따라서 17일부터 성 베드로 광장 공중 화장실에 노숙자를 위한 샤워 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 노숙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죠.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은 조금 홀가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고등학교 2학년이든가 또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은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교육비는 늘고 있고요. 성적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들도 많아집니다.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입시제도 언제까지 이어야 됩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윤지희 대표 연결해서 줄세우기 교육의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 네. 수능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올해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 지난 정부에서 학생 1인당 약 6천 원 정도 줄었다고 했었는데 그 1년 만에 다시 3천 원 올랐다는 공식적 통계 발표가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사교육은 아직 줄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좀 답답한 것은 이제 이 정부 출범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제 사교육 그 경감 종합 대책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의
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에 그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자고 추진하시고 결국 그거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뭐 이제 시행된 지가 2달 됐으니까요. 예. 뭐 효과를 뭐 이제 성급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이 법에는 학교에서 진도를 빨리 나가거나 또 진도 바깥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했으니까 네. 이제 이 법 시행 후에 이제 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 예. 또 어제 이제 수능 시험 문제도 과목별로 편차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 문제 기조로 계속 출제되면 네. 뭐 당장 사교육은 끊지는 못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네. 또 이 기조가 이제 흔들림 없이 정착이 되면 이제 학교 교육도 이제 스스로의 학습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좀 확산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이제 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이 법이 반쪽의 법이라고 하는 게요. 네. 학원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단지 광고만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광고를 해도 처벌 조항이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도 학원들에서는 이전에 하던 그대로 광고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수업도 선행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만약 정말 이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 문제다라고 하는 교육적 인식이 확고하다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학원 사교육도 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지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 교육시민단체에서 네.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이라고 하는 걸 하신다는데 이건 무슨 캠페인입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그 4월 달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요. 예. 우리 국민들이 더 애통해했던 것은 죽은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찌들어서 공부만 하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미래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입시 경쟁 고통에 몰아넣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 이 교육 세월호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회 각 영역에서 근본부터 바로잡자라고 했을 때 우리 교육에서는 정말 그저 우리 학교가 성적 우수자만을 만들고 또 이들만을 위한 학교가 되어 있는 것 이것만은 고쳐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무조건 점수 순위 경쟁 이걸 가지고 줄 세우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사례도 조사하시고 뭐 신고도 받으셨다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국의 한 20개 지역을 방문해서 그 부모들과 또 교사 간담회를 하면서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을 초월을 했어요. 조사해 보시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 대표적으로는 이 지방의 고교들이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거의 모든 기숙사들이 성적 순으로 입사를 시키고 있어서 그 통학거리가 먼 아이들은 오히려 못 들어오고 성적 때문에 예, 오히려 뭐 가까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퇴실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기숙사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기숙사라는 것은 그렇게 운영돼야 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먼 거리에 있는 에서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숙사 운영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배치고사라는 것을 봤는데 입학식에 딱 가니까 학교 입구에 이렇게 등수가 걸려 있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고교가 공통적으로 성적 좋은 아이들만을 이렇게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 성적 우수자만을 위한 그 독서실을 좋은 시설의 독서실을 제공하고 또 이 아이들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더 무서웠죠. 글쎄,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아니 이건 무슨 서울대학반, 무슨 연세대학반 막 이렇게 반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뭐 특별 교육시키고 뭐 독서실 특별히 배려하고 그런 경우가 뭐 당연할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이루어져 왔었고요. 네. 심지어는 또 서울 한 학교에서는 그 어머니들이 학교 내 봉사활동 단체를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네. 아이 성적 때문에 가입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아주 그 학교 발걸음을 끊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줄 세우기 교육도 모자라서 네. 지방의 그 군단 지자체 이런 데에서는 지역에서 아이들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각 학교 아이들을 그 모아가지고 기숙을 시키고 학원 강사를 불러서 과외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아, 네. 네. 자, 도대체 이런 이 줄 세우기 교육, 이게 도대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잘못됐다고 이제 딱 간단히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의 목적이 이 인간들이 그 사회를 이루어서 더불어 돕고 잘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저 성적으로 경쟁시키고 뭐 심지어는 교칙 위반한 친구들을 고발하면은 상점을 주도록 하고 이런 일들에다가 그런 뭐 것도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교사 폭언이 너네는 뭐 쓰레기반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차별적인 폭언에서 상처받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교사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상태에서 뭐 교육을 받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오랫동안 이런 그 비인권적인 상황에 노출되니까요. 네. 학생이나 부모나 교사나 이 감각이나 판단이 무뎌지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그게 가장 큰 폐해라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데 그 안에 큰 인물들 많습니다. 네. 네, 우리 잘못된 교육을 또 고쳐야 된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윤지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30분 전쯤에 지하철 2호선 시청에서 잠실 방면으로 구의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열차 지연 운행이 계속됐는데요. 조금 전 7시 20분경에 고장 열차가 수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열차가 많이 밀렸었던 터라 지금 아주 느리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워낙 차가 많아서 지하철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도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곳곳으로 열차들 뿐만 아니라 차량들도 많은데요. 성산대교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3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고요. 한남대로는 북한남 상거리에서 3차로에 역시 화물차와 택시가 부딪혀 가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곳곳으로 고속도로도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짚어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 밀리고요. 오산에서 신갈까지,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한남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 2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땅, 천연기념물 336호입니다. 최근 입도 지원센터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인데요. 1번 독도, 2번 오동도, 3번 울릉도, 4번 소른도.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답을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993번님께서는 5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도 이 섬이 우리 영토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 따라 부르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6696번님께서는 공력을 키워야 넘보지 못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0945번으로 답을 많이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세계적인 거장이죠. 세바스치앙 살가두의 사진전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인당 넉 장씩 총 1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 2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땅, 천연기념물 336호입니다. 최근 입도 지원센터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인데요. 1번 독도, 2번 오동도, 3번 울릉도, 4번 설운도. 네, 휴대전화, 문자,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세계적 거장이죠. 세바스치앙 살가두의 사진전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푸르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푸르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푸르지오. 대우건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자인 선수 만나보셨다면서요? 네, 김자인 선수 암벽 여제라고 불리는데요. 암벽 여제. 예. 네, 맞습니다.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 간판 김자인은 그냥 지난 9월에 한국 최초로 세계선수권 리드 부분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올 시즌 월드컵과 세계 랭킹 1위 선수인데요. 어제 월드컵 최종전 열리는 슬로베니아로 떠나기 전에 김자인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의 그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숨은 뜻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향 산악용맹 출신 아버지가 등산용 로프인 자일의 자, 그리고 북한산 봉우리인 인수봉의 인을 따서 자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자일의 자자하고 인수봉의 인자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인이. 네. 예. 김자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클라이머인 두 오빠들을 따라서 시작했고요. 예. 처음에는 고소공포증 탓에 중간에 매달려서 엉엉 울기도 했는데, 예.
계속 하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 암벽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좋아서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김자인 선수가 체구는 작은 편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키가 153cm고 몸무게가 41kg인데요. 아, 예. 네, 그 체중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키 큰 선수들은 한 번에 그 홀드를 잡는데 본인은 다리를 뻗어도 닿지 않아서 점프를 하고요. 네. 그리고 신발도 발크기보다 20mm나 작은 205mm를 신는데요. 예. 그 발가락이 휘어질 정도인데 그 발에 힘이 모으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드를 수없이 잡다 보니까 그 지문이 사라졌다 생겼다 반복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종종 지문 인식이 안 될 때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이 김자인 선수를 가리켜서 프랑스의 한 해설위원이 암벽 위에 발레리나라고 표현을 했다는데 참 극찬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작은 키로 암벽 위를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모습이 그 발레리나를 연상케 한다는 뜻인데요. 그 김자인은 거미소녀, 그 암벽 여제보다 그 암벽 위에 발레리나라는 별명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클라이밍은 발레처럼 리듬을 타야 하고 네. 아름답고 그 섬세한 동작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김자인 선수의 주종목이 리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포츠 네, 클라이밍의 그 종목이죠. 네, 그 스포츠 클라이밍이 리드, 볼더링, 스피드 세 종목인데요. 네. 그 리드는 15m 인공 암벽을 그 8분 내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 겨루는 종목인데요. 네. 그 김자인 선수는 지난 4월에 그 전방 십자인대가 80%나 끊어진 부상을 당했는데 그 투혼을 도사리면서 올 시즌에는 그 리드만 출전 중입니다. 네. 그 슬로베니아 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난생 처음으로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자인 선수가 서울 명동에 84m 빌딩을 완등을 하고요. 네. 농구 골대에 이 맨손으로 올라가서 이 덩크슛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클라이밍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목표 등 김자인 선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로서의 목표는 솔직히 우승도 했고 시즌 랭킹 우승도 했고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했고 뭔가 뭐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제가 얼만큼 선수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냥 제 등반 즐겁게 부상 없이 하는 거에 제일 큰 목표를 두고 싶고 클라이머로서는 자연암벽 등반에도 더 도전해보고 싶고 한국에서도 계속 클라이밍을 알릴 수 있는 네, 잘 들었습니다. 박린 기자 목소리도 간간히 들리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시험장 밖에서는 어머니들의 정성 어린 기도, 후배들의 패기 넘치는 응원이 넘쳤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뉴스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수능 소식. 그만큼 수능 시험이 수험생들의 인생이 중요한 고비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수능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의 전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능시험 하면은 그냥 학생들이 초긴장하죠. 그죠? 네. 그런데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수능시험하고 좀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할 만한 무슨 그런 비슷한 거 있을까요? 수능 시험하고 바로 빗대기는 어렵고요. 아, 예. 그건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니까. 네, 대학 입학 시험이죠. 거의 비슷한 거라면은 이제 조선시대 그 향시라고 불리는 생원지 인사시가 있었는데. 향시. 예, 요게 이제 붙어야 성균관 입학 자격을 줬으니까 그게 예. 있었는데 좀 크게 보자면 이걸 포함한 과거 시험 전체가 예. 본래는 이제 관리 임용 시험이지만 네. 사회가 이제 관직 중심 사회였다 보니까 예. 뭐 그게 이제 요즘의 수능 시험과 비슷한 정도의 사회적 열기를 좀 끌어올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과거 시험이다라고 하면 예. 요새 보는 무슨 여러 고시 공부, 예. 또 무슨 경찰 되기 위해서 예. 보는 무슨 고시도 있고, 예. 요새는 뭐 각 회사 들어가는 것도 무슨 고시라고 그러는데 언론 고시라고도 하고 말이죠. 언론 고시니 뭐 기자 고시니 이런 말도 예, 있죠.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과거하고 좀 연관도 되겠죠.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래 어쨌든 간에 요즘 이 과거의 과거 제도가 많이 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는 이제 선발하는 시초는 이미 신라 시대에 처음 있었던 걸로 좀 기록돼 있고요. 네. 이제 독서 상품과라고 해서 독서 상품과. 예. 국학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예. 여기서 이제 졸업생을 선발할 때 책을 읽혀서 예. 등급을 나눠서 이제 관리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좀 있었는데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신라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골품제 사회, 예. 신분의 구별이 워낙 엄격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유능한 관료를 뽑는데 큰 도움이 안 됐었고요. 아.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이제 고려시대 광종 때 예. 송나라 사람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 이제 고려에 오래 머물면서 이제 과거제 사람을 선발하라고 건의를 하고 예. 그 건의에 따라 이제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과거제가 시행된 유래가 되겠죠. 고려 시대 때부터 시작한. 예, 예, 예. 그렇군요. 그 이제 고려 시대 저희도 조선 시대로 또 이렇게 변해 왔겠죠? 그럼요. 예. 고려 시대는 이제 문과하고 잡과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과거밖에 없었고요. 문과도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유교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명경과라고 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시, 부, 송, 책이라고 하는 이제 시 짓고 뭐 글 짓고 송책. 송책. 예, 주로 이제 문학 작품, 문학적인 글을 쓰는 거 하고 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무책이라고 해서 예. 예를 들어 이제 요즘 발전 문제가 되고 이제 병영문화 개선이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 그렇죠. 정책 의견 제시. 아이디어를 내라는 예, 얘기인가요? 예. 아.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제술과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건 문과는 없었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시험이 치러지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문무양과가 중심이 되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문무양과로. 예, 문무양과가 시행된 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렇죠. 예, 예, 고려시대는 문과가 없었고요. 네. 문무양과하고 나머지 이제 잡과라고 해서. 잡과. 예. 뭐 변호사님 조금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만 법률학, 율학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역학, 이제 통역관들 양성하는 거, 역학, 예. 의학, 예. 그다음에 음양학, 천문계상학쯤 되겠죠. 예. 이 4개 과목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저 잡과라고 그러셨죠? 예, 예. 이 잡과는 주로 중인 계급들이 많이 응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과 중인 계급이 응시했다기보다는 예, 예. 잡과 출신들의 이제 직급을 제한을 했고요. 아, 직급을 제한했다고요? 예, 직급이 높이 올라갈 수 없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게 이제 높은 관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또는 바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응시하는 영역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잡과 출신들을 통칭해서 중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죠. 예. 저도 법률 공부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괜히 고시니 많이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그 별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인 시대에는 법률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의사, 약사 이런 사람이 다들 중인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고시 열풍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다들 저렇게들 저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무나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이 고시 공부를 하는 이들 또 의사 고시에 응시하는 이들 이런 애들이 많다고 그걸 아주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이제 어느 사회나 이런 이제 전문직, 전문 기술 자체에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그래서 효능이라든가 이것이 근대 이전에 많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직종을 좀 낮춰보는 경향들이 있었죠. 유럽에서도 의사들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원래 중세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의 의학이 발전하고 또 법률이 세분화되고 하면서 과거에 이제 본래 지배계급보다 한 등급 아래에 놓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게 좀 잘못된 현상이다. 잘못된 현상이라고 지적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고시라는 형태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에 해당하는데요. 그 고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런 것들이 고시라고 하는 게 시행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시가 약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썼지만 본래 이제 일제 강점기는 그걸 고등문관 시험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검사, 검사 이제 채용하는 시험이었고요. 또 의사는 의사 시험이 따로 있었고요.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의과대학은 졸업하자마자 의사 자격을 주고 전문대 졸업생들은 전문학교 졸업생들은 또 시험을 치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회고록들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조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식민지 시대에서 상위 자리가 뭐냐. 이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도를 보면은요, 학교 인기도를 보면은 사범학교 인기가 가장 높았어요. 사범학교. 예, 교사가 돼야 그래도 조선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는 거다라는 정도였고요. 교장까지 꿈꿀 수 있었으니까. 의사조차도 뭐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나 심지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진학하는 사람들도 졸업해서 도립의원 과장까지만 하면은 잘하는 거다. 판검사 되는 사람도 지방재판소 판검사 하면은 그게 잘하는 거다. 높은 자리는 다 일본 사람 차지였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 자리가 조선 사람들한테 허용되는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고등문관 시험 열풍이 불었던 건데 그것도 처음부터 열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만 해도 네. 그 고등문관 시험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일본 놈 앞잡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이 있었고 스스로 자기 좀 견제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실제로 뭐 친일파 논란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많이 안 봤다가 30년대 이른바 일본의 이제 뭐 민족 말살 정책 또는 이제 친일파 여론 책동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에서 30년대부터 이쪽에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네. 그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고시 열풍이 온 것은 그 영향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도 있더군요. 예.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우리가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과거 제도가 문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제 문란은 이제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란의 양상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리화경이 경세유표에다가 다산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썼냐면 이제 글씨 잘 쓰는 사람, 또 글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이제 뭐랄까요, 좀 종들을 데리고 과거장에 들어가서는 대리 시험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붙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대리 시험이 허용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조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세도 가문 사람들이 관직을 이제 탐해서 세습하고 싶어 하는 거죠. 탐하는 것을 세습하고 싶어 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과거 시험 문제에 논란을 부리기 시작해요. 시험 문제에 논란. 그렇죠. 그 참 시험 부정 옛날부터 있었군요. 시험 문제가 이제 뭐 뻔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 신분 세습 사회에서는 시험관, 감독관, 또 이제 응시생 이 사람들 다 꼽아보면은 몇 촌 안 가는 친척들이 자기들끼리였네요, 그죠? 많죠. 거기다 요즘처럼 뭐 출제자들을 뭐 한 달 넘게 가둬놓고 출제하는 그런 때도 아니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부정 출제들이 좀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있던데 그 진짜 그러니까 임금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과거 급제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전국에서 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서울 일부 지역 사람만 과거에 급제하냐. 임금이 왕이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요. 그 팔도가 조선 팔도 전체가 인재를 내야 하는데 무슨 서울 사람만 인재를 전국에서 고루 등용을 해야죠. 그게 또 나라 발전을 시키는 그렇습니다. 길인데 이제 가문들이 그렇게 논란을 부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과거 시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가 되니까 아예 사람을 사서 시험 보는 일까지도 사람을 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씨 잘 쓰는 사람, 글 잘 내는 사람들이 각각 이제 대신 글을 지으면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번듯하게 글씨를 써주고 시험관은 그거 이제 뭐 서명만 이름만 확인하면 되니까 붙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급제가 율곡 같은 사람은 이제 나이 10대에 워낙 뛰어난 이제 자질로 합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선 말기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나이 60이 넘어서 처음 급제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명문가 자제들은 10대에 다 급제해가지고 20살 조금 넘으면은 우리나라 현재로 치면 국장 차관급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래요? 이렇게 과거 제도가 이제 이른바 신분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던 거죠. 그렇군요. 참 요즘 뭐 수험 부정 어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온 세상이 시끄러운 일도 많았었는데 다 그 당시에도 다들 그렇게는 머리들이 좋았네요. 좋았다기보다도 사회가 이제 신분 중심, 계급 중심으로 공고화하다 보면 그런 비리가 있어도 비리가 제대로 공격을 못하죠. 이제 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함부로 공격을 하겠어요. 뭐 옛날에 뭐 암행어사도 있고 뭐 어쩌다고 뭐. 이게 영정조 때까지 이걸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상 포기한 셈이 되는 거죠. 이 조선 후기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비판 기능을 가지려면 적어도 우리 법에서도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뭐 유권무죄, 무권유죄니 이런 현상이 하나의 관행이 되고 문화가 돼버리면
아까도 이제 어떤 분 인터뷰하실 때 요즘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나오지만 사람들이 무기력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무기력해지는 다들 거죠. 체념하고 의뢰 그러려니라고 의뢰 그러려니 넘어가게 예. 되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관행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군요. 참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이 수능 때가 되면 말이죠. 예. 뭐 수험생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들의 그 정성. 제가 무슨 일로 이제 어제도 한 두어 군데 갔었는데. 예. 거기 보니까 뭐 다들 기도하시고 말이죠. 전하시고 하신 어머니들 아주 뭐 보통 일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어머니들은 그러셨나요? 뭐 이런 종교적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 사람 목욕 참 옛날에 안 했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목욕 굉장히 자주 했어요. 목욕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생적인 이유로 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많이 했죠. 뭐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든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욕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다만 이제 이게 전국적 현상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는 분명히 응시 자격 제한이 있었고요. 네. 모두가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고요. 네. 또 응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쯤 되면은 이거 보나마나 안 되는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바 입시라든가 시험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매달리게 된 것은 사실은 신분제도가 철폐된 다음의 일이고요. 네. 궁극적으로 보자면 해방 이후에나 가서야 가능했던 네. 일이죠. 그 전에는 아주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귀족 계급이 서로 이제 세습을 해나가는 그런 체제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목욕 제기한 분들도 다들 그러면 그 귀족들이었겠네. 양반. 숙종이 이제 임금인데 어느 날 이제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숙종 어머니가 대비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겨울에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다가 감기에 걸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 참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심지어 그 왕비 대비도 했으니까요. 참 우리 역사에서 참 그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 사회였으니까 귀족 양반의 자제들은 또 이제 뭐 다 관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나이 16, 17, 18 이때는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시험을 보거나 그랬겠죠. 과거 같은 걸 보고 그랬겠죠. 그 당시엔 그랬습니까? 그럼 뭐 민영찬이라고 주불공사 민영환 동생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 나이가 17살. 17. 그리고 24세 이제 외부 참판이 돼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차관이죠.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뭐랄까요 그 특정한 이제 신분이라든가 신분 계급화라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인재를 일단 충원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사회적인 시선도 이제 존중이나 존경보다는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는 이제 풍토가 만들어지죠. 이게 나라를 쉽게 말하면 망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에 급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했던 것도 어떻게 보자면 바로 이런 신분제 의식이 사라지고 정말 빈부를 떠나서 귀천을 떠나서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엄청났던 거죠. 그게 또 그 인재들이 그 요소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건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뭐 특정 지역 출신이라든가 특정 특목고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합격률이 워낙 높다. 다시 이제 조선시대의 이른바 과거 이제 말패가 보이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경계하는 분들 계신데 좀 더 새겨 들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다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건 아주 병적인 현상인데 더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길들을 많이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디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독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문화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8801번님께는 주간 경향을, 그리고 2455번님께는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